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테크주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필입니다. 아우, 간만에, 아주 간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 느낌이 좀 납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위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위기가 전혀 없고, 뭐, 다니머 사이언티픽을 비롯해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테크 기업들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소식도 없었고, 또 위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등판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사유 때문에 좀 한 5, 6일 정도 쉬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유일한 기업이죠. 지금 보면 다른 기업들은 다 순항을 하고 있는데 이 텔라닥이란 기업 혼자만 지금 계속 절절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투자하는 회사 중에 텔라닥에 대해서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커버할 내용은 빅테크보다는 텔라닥, 빅테크보다 텔라닥 이라는 제목인데, 자, 뭐 좀 궁금하시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구글의 헬스케어 사업부가 해체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자, 보시면은 포브스에서 이 21일 날 좀 발표를 했는데요. 구글이 헬스케어 사업부 해체에 들어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데이비드 파인버그라는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일단 이동을 했는데, 이 구글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헬스케어 업체로 헬스케어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원래 이분이 이 사업부의 수장이셨는데 이 사업부의 대표를 맡으셨죠. 그러니까 옮겼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죠? 최근에 이제 구글 웨이모도 그렇고 구글이 오랫동안 어떤 신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좀 잘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구글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게 시도가 잘 안 될 때 이 그쪽 해당 부분의 CEO들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 움직임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일단 총괄 사업부를 해체를 하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과거처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가 챙기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자,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사실상 그냥 해체입니다. 예, 솔직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이게 해체입니다. 이게 해체라는 거예요. 예,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자, 보시면 애플도 그렇고, 애플 여기 보시면 헬스케어를 이렇게 액세서리 디바이스를 통해서 하고, 구글도 똑같습니다. 이런 와치 쪽에서 뭐 심박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맥박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어떤 의견을 줬죠. 당신의 지금 뭐 건강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서제스천, 어떤 제안을 줬는데, 혹은 여기 보시면 뭐 환자들의 병원 방문 내역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의료 영상에서 예를 들어 뭐 MRI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암을 진단하거나 환자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그러니까 심장병 위험도를 예측하는데 AI를 활용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일단 애플과 구글은 액세서리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헬스케어를 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헬스케어는 사람들의 지갑을 결코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의사 진단이 아닌 AI 추천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는 그런 케이스를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이런 의료 방문은 내가 안 가면 안 되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몸이 이상이 생겨서 내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뭔가 AI가 그냥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가시는 게 어때요, 이런 추천에 의해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바이스를, 액세서리 디바이스가 뭔가 추천을 해주고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아마존도 현재 버전은 필팩, 그러니까 의약품 배송 쪽이지, 물론 앞으로는 좀 달라지겠지만, 이런 식의 의약품 배송이 원격 진료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자, 세 번째, 원격 진료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원격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전문 의료인입니다. 양질의 전문 의료인. 자, 우리가 계속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빅테크에서 뭔가 해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격 진료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의사의 정확한 진료나 판단을 듣고 안심하고 싶은 건데, 뭐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이 지금 환자분 뭐 안심하셔도 됩니다. 환자분 이런 경우는 이런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약 드시고 조금 뭐 숙면 취하시거나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가 듣고 싶은 건데, 그게 병원에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가기도 쉽지 않고 물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원격 진료를 통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원격 진료를 하는 거지, 뭔가 뭐 디바이스가 뭐 저 고객님 뭐 이런 거 하시면 좋아요, 이런 거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빅테크의 방향성은 의사의 판단이 아닌 AI로 대체하는 거라서 사실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병원 협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체하는 거거든요. 의사의 판단이 아닌 AI로 대체를 하는 건데, 아니 의사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아니 빅테크가 내 밥그릇을 뺏고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플랫폼의 얘기를 들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사, 어떤 병원이 좋습니까? 자기 밥그릇 뺏는 건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텔라닥은 의사와 환자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목표라서 기존 병원, 기존 전문 의료인과도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텔라닥 네트워크의 의사수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텔라닥 헬스는 지금 의사수가 5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닥터스 온 디맨드는 지금 1,400명 정도, 아메리칸 웰도 1,400명 정도 돼서 월등하게 텔라닥 헬스의 의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전문 의료인들을 우리가 만나고 싶은 게 결국은 소비자들, 환자들의 니즈인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 텔라닥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보시면 나중에 한번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 텔라닥의 의사수는 굉장히 많고 아메리칸 웰, 암웰의 의사수가 적은 건 이 직접 계약과 이 약간 프리랜서 계약처럼 그런 계약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빅테크라고 절대 다 잘하는 게 아니고요. 빅테크는 특히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텔라닥은 정말 목숨 걸고 원격 진료 성공 아니면 죽음이라는 배수의 진입니다. 여기에만 몰빵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텔라닥을 여전히 계속 좋게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다수의 의사가 포진되어 있는 그러니까 진료 전문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액세서리 디바이스하고 빅테크 브랜드 조합은 환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렇죠. 전문 기업이 전문 의료인을 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는 걸 환자들은 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은 원격 의료에서 돈 되는 시장은 만성질환과 정신건강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전문 의료인이 제공하는 주기적인 상담과 진단만이 결국은 머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마존도 절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요 표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게 원격 진료의 점유율인데 지금 13.46%가 텔라닥이고요. 나머지 2, 3위 업체가 3%대 정도밖에 차지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은 전혀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이 잘하는 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이들이 진출한다고 해서 이 원격 진료는 굉장히 생소하고 굉장히 특수한 분야가 쉽게 공략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분명히 텔라닥이 단기에 무슨 상승 모멘텀은 있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쉴 때 조금씩 매집을 하는 게 투자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최근에 텔라닥을 조금씩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매집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뭐 매수 시그널이 절대 될 수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기업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시고 투자 판단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뭐 지금 다니머 사이언티픽도 그렇고 뭐 오픈도어도 그렇고 모든 제가 이제 조금 투자했던 기업들이 지금 별다른 시그널 없이 잘 순항하고 있고, 다른 나쁜 기사가 없어서 여러분들 만나뵐 기회가, 그러니까 없는 기사를 제가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순항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잘 뵙지를 못했는데, 아무튼 조만간 뭐 리뷰라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했던 거라도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환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좀 마련하는 그런 컨텐츠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오는데 여러분도 오늘도 투자에 성투를 기원하고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